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MSO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MSO라고 하면 병원 경영 지원 회사죠. 그래서 실제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본부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부를 법인으로 해서 밑에 의원이 10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MSO가 보통의 경우는 대표 원장님이 대표이사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대표이사거나 아니면 지인이 이제 대표이사로 해서 전체 병원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그 병원 세무조사를 하면 보통 통합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도 조사를 받고 그 병원도 조사를 받고 원장님의 증여 상속까지 해서 전부 가족분까지 이제 통합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조금 핵심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정가액으로 거래를 했느냐,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으면 물품을 각자 병원들이 그냥 납품받으면 되는데 왜 MSO를 통해서 매입을 받아서 각 병원에 뿌려줬느냐 이거죠.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받으면 100원에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법인이 100원에 사오고 이 법인이 병원에다가 120원에 납품을 해서 20원의 차익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20원만큼 손해를 봤는데 그럼 20원의 이익이 어디로 갔어요? 법인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필요한 도관기업, 병원의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불필요한 도관기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포인트, 공정가액으로 거래를 했느냐, 공정가액 시세는 100원인데 왜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서 거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거래를 했느냐가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동일한 일관된 조건으로 거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나한테. 내가 대표 원장인데 내가 세운 법인에 나는 저기서 100원에 사오고 지점들은 120원씩 받아, 한 건당.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각 병원 지점에서 20원씩의 이득을 봐서 이걸 법인에다가 쌓아두는 용도. 법인은 세율이 낮잖아요. 9.9%, 20.9% 이러니까 세금을 편법적으로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일관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게 좋아요. 나라고 해서 특혜를 보면 안 돼요. 더 싸거나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규 증빙 서류를 잘 갖춰 두셔야 돼요. 정규 증빙은 이런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규 증빙 서류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그 다음에 계좌 이체 내역, 약정서가 있으면 약정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본부가 특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차별이 있다 그러면 차별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지역 광고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온라인 광고만 하겠다, 이 지점은. 왜냐하면 대부분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들이다 라고 하면 지역 광고, 현수막 광고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두 종류인데 온라인 광고와 지역 광고가 있는데, 나는 지역 광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역 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모두 다 하는 지점들이다 라고 하면 금액이 다를 수 있죠.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프랜차이즈 계약에 차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온라인 광고와 지역 광고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각종 증빙들을 잘 갖춰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상표권이에요. 그래서 로열티 수익을 MSO 법인에서 각 지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권이 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주로 대표 원장님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표권을 땡땡땡 의원이라는 이 상표권을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열티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법인이 받고 있죠. 지금 MSO가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법인한테 위임하는 위임 계약서를 작성해 두셨어야 돼요. 내 상표권을 이 법인에다가 위임해 두겠다. 그러면 법인은 이 상표권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임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부가세 과세 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상표권 대여를 받아서 대여 수입을 따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규 판례에 보면 이것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요 상표권까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MS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상담을 드릴 때 1:1 MSO는 조금 위험 소지가 있다. 1:1 MSO는 뭐냐면 내가 병원이 하나인데 나 하나 갖고 있어. 프랜차이즈도 아니에요. 혼자인데 내가 법인을 세워서 그냥 1:1로 거래를 하고 끝이에요. 이 법인의 유일한 거래처는 내 병원인 거죠. 이게 1:1 이제 MSO인데 공정가액이야 주로 시장가액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게 도관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MS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립한 이유가 뭐냐면 딱히 없거든요. 이득이 없어요. 결국 경비 처리 목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관기업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다 끝나는 얘기거든요. 법인을 세워서의 이점이라는 게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를 세우거나 사업 목적이어야 되는데 병원이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조금 그 조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어요. 물론 법인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대표이사가 실제로 선임이 돼 있고 사업장이 존재하고 거기서 어떤 이거 영리 행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법인 자체에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뭐 출생한 사람을 너는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을 부인한다,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긴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로 재계산을 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MSO는 세무사와 긴밀한 상의를 해서 그 여부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